그 이제 취득시효는 지금 이런 걸 말하는데 시간 중에도 이제 이런 예를 간혹 들어줬는데 지금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기하로 해서 이 을한 사람이 소유사를 가지고 여기서 저 아까 점유권에 배운 자주점유가 결정적인 위력을 발한다는 거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했다고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20년 지난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시효 취득한다. 그래서 이제 글자대로 취득시효 뒤집어서 시효 취득. 물건 등을 일정 기간, 요걸 시효 기간 그러는데 부동산으로 20년. 일정 기간 점유하게 되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당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취득시효. 우리 민법에 보면은 시효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효제도가 물권법에 나오는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취득시효 제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시험법은 안 들어가지만 튀어나와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소멸시효 제도하고 요거는 이제 시험법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니까 소멸시효는 이제 책 어디에도 소멸시효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이 안 됐는데 시험법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저번 주에도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소멸한다 이와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나왔다시피 이제 끊임없이 튀어나오는데 시험법에 안 들어가 시효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취득시효. 요거는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를 뭐한다? 소멸시킨다 그래서 소멸시효. 먼저 이제 이 취득시효 제도 관련해서 한 가지 서두에 전제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방금 칠판에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갑이 원래 소유자라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권리행사 안 했고 그걸 기하로서 얘가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행사하다 보니까 얘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게 취득시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말이요. 그런데 이 취득시효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체관계를 중시하는 민법의 실체법이죠. 쉽게 말하면 누가 소유자냐, 누가 정말로 돈 빌려줬냐 안 빌렸냐 이런 실체관계를 따지는 것이 실체법의 민법이라고 말이요. 그러면 실체관계를 따지게 되면 이건 소유자가 분명히 갑이에요. 그런데 실체관계를 다루는 실체법 민법에서 왜 실체관계를 무시하고 이자와 소유권을 무시하고 얘한테 소유권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실체관계를 다루는 실체법의 민법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제도가 취득시효 제도랍니다. 얘가 시효 취득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말. 얼른 보면 이게 공산당 사회지 무슨 이런 제도가 있냐고 말할게. 근데 민법에 이런 제도를 둘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따라서 취득시효 제도는 왜 인정이 되는가? 이런 이상한 제도를 두고 있는가? 그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방금 예들은 것처럼 등기 없이 점유하는 경우는 시효기간 20년이고 이걸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그래요. 그 대신에 얘가 등기를 가지고 있으나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등기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아닌 자가 이거는 시효기간이 10년이에요.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야. 갑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장기간 안 하고 있고 그걸 기하로 해서 을은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사를 가지고 장기간을 걸쳐서 권리행사를 해왔다. 그러면 제3자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보냐? 돈 많을 값이 점유자 을이 소유자로 보여. 특히 권리자인 자가 등기까지 가지고서 10년간 소유권 행사하게 되면 100% 얘를 소유자로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유자를 소유자로 믿고 토지가 전전 양도가 됐다고 가정을 하자면 현재 물한 사람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물론 이자는 이게 등기 가지고 있는 거 등기까지 다 이전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 원칙적으로는 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죠. 부동산의 경우는 공실 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원칙적으로 등기 이전 받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원래 소유자 갑이 내 땅에다 해서 현재 점유자 물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조건을 행사하게 되면 원래는 얘가 소유자 아니니까 반환을 해줘야 돼요.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되고 이 순간부터 이제 난리법석이 된다는 거. 이 물한 사람은 자기 토지도 아니면서 나에게 토지를 판 직전의 양도인 정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이런 거를 매매해서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기 것 아닌 거 팔았다 해서 책임지라 그래서 얘는 또 얘한테 책임을 묻고 얘는 얘한테 책임을 묻고 따라서 점유자 을을
소유자라 신뢰해서 쌓여왔던 수많은 법률관계가 싸그리 뒤집어지니까 사회 혼란, 법에서 잘 쓰는 용어를 빌면 법질서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는 거야.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자 그 말이야. 얘는 오랫동안 권리행사 안 했고 얘는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권리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승격시키자 말이야. 얘가 소유자인 것처럼 장기간을 쳐서 소유권 행사를 해왔으니까 얘한테 소유권을 주어버리자 그 이야기야. 그러면 얘를 소유자로 믿고 쌓여왔던 수많은 법률관계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얘가 소유자가 되면 얘도 당연히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니까 법질서 안정을 기할 수 있다 해서 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고, 그 다음 이 취득시효 제도가 우리 민법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 사례 문제 풀 때 끝버금은 취득시효를 같이 결부시켜서 물어보기 때문에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우리가 총칙에서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총칙에서 제일 쉬운 예로 갑이 시가 1억짜리 토지 가지고 있다. 이자 공부한 상태를 악용해서 얘가 단돈 3천만 원에 매매했다. 급바 반대급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불공정한 번호서 104조 무효다. 등기 가지고 있어도 소유자 아니다. 이때 이제 이 을이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했을 때 병 첫째,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일단 소유권 취득 뭐 한다. 그럼 얘가 선인 경우는 혹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설마 한 달 만에 잊어먹지 않았겠죠. 이 경우는 선이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절대 무효죠. 얘는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 뭐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3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현행 민법상으로 이 병이 양도인이 무고래자인 경우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 사례 문제 나오면 끝버가면 이런 걸 물어본다 말이야. 있다 그 말이야. 그게 시간이 좀 흘러가야 되고. 어떤 경우냐. 얘가 지금 등기까지 이전 받았으면 등기부 시효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몇 년간 점유하면 10년간 점유하면 얘는 등기부 시효 취득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이럴 때 시효 취득 제도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원래 취득할 수가 없는 거인데 흔히 말하는 선의 취득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되면은 보세요. 얘가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해버려. 그럼 마치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 원칙이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이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이 취득시효 제도가 공신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법제상 흥결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우리 민법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동산의 경우도 시효 취득 인정이 되지만 동산의 경우는 시효 취득 제도가 별다른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이 노트북 소유자다. 노트북을 을에게 빌려주었다. 소유자 아니면 점유하고 있다. 얘를 소유자니까 양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얘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죠. 동산의 경우는 뭐가 인정이 되니까 공신 원칙 인정이 되니까 얘는 즉시 소유권 취득해 버리잖아요. 다시 굳이 선의 취득 동산의 경우는 시효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에요. 그러면 굳이 얘가 5년 또는 10년을 점유해서 시효 취득할 필요가 없잖아. 바로 뭐 해버리면 되니까 선의 취득하면 되니까. 선의 취득은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시효 취득은 일정 기간이 경과 취득하는 것이고 이런 건 알고 시험장 가야 된다고. 그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이건 뭐라도 빵점 쳐라 수두룩의 사례 문제에서 이 경우는 선의 취득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은.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시효 취득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뭐 해버리면 되니까 선의 취득하면 되니까. 따라서 동산에 관한 시효 취득은 별다른 우리 민법상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선의 취득 인정이 되니까. 바꿔 말하면 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되니까. 따라서 동산의 시효 취득은 거의 시험에서 안 물어보고 특히 중개사 민법의 경우는 더더욱이 동산에 관한 시효 취득을 물어볼 일이 없죠. 따라서 동산에 관한 시효 취득은 법조만 한번 읽어보면 되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부동산 요게 시험에 나오니까 사례 문제 풀 때 끝버가면 요거 물어보니까 점검 잘 하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 취득시효가 이제 세 번째로 점검하니까 종류인데 이 종류가
이렇게 구별이 돼요. 취득세 제도 존재의 법질서 안정을 기하게 우리 맵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 원칙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취득세 제도가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정리 딱 머릿속에 하고. 세 번째, 종류. 이 종류도 이제 지금 칠판에 예 들어준 것은 소유권을 시효취하는 예를 들어줬어요. 그런데 소유권만 시효취되게 가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도 시효취되게 가능하다는 거렇게. 그 대신 이제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되게 다시 세부적으로 다음 것처럼 구별해야 돼요. 목적물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부동산의 경우도 아까 예를 잠깐 들어줬다시피 시효기간 20년짜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또는 일반 취득시효 이렇게 부르고, 권리자인자가 등기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불러요. 동산의 경우도 10년짜리 일반 취득시효 여기 있고 5년짜리 이거를 단기 취득시효 이렇게 부르니까 이 네 가지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가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시험도 출제를 하겠지만 기타 재산권에 관한 취득시효도 몇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다음 두 가지예요. 나머지 거는 시험에 물어볼 일 없는데 기타 재산권에 관한 시효취득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두 개라고 말이요. 먼저 지역권을 물어보게 되었는데 이 지역권은 왜 물어보냐 하면 모든 지역권이 다 시효취득에 가는 게 아니고 제한이 좀 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서만 시효취득 가능하다 해서 요 특정 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효취득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분묘기지권의 경우에 성질상.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 후 취득시효는 물어본다. 기타재산권 중에서는 이 두 가지는 신경을 써둬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요거는 특징 때문에 계속적으로 표현된 지역권인데 이 두 개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요건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런 말 했어요. 시효취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은 소유사라고 해서 이제 여기 소유권을 시효취득한 경우는 네 가지 종류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다음 세 가지라고 말이에요.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일정 기간 점유할 것. 이 기간이 이제 시효기간인데 머릿속에 다 담고 있어야 되고, 일정 기간 점유할 것. 이때 이제 취득시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소유사가 있냐 없냐 이게 결정적으로 좌우하는데, 평온 공연 점유는 시험에 낼 일도 없어요. 평온 점유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하는 거죠. 공연 점유는 남몰래 하지 않는 점유가 공연 점유죠. 반대 개념이 은비 점유고. 따라서 폭력 사용하거나 또는 남몰래 점유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으니까.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은비 점유하려 할 수가 없잖아요. 공공연하게 남몰래 하지 않는 점유가 공연 점유, 공공연하게 점유한다. 부동산은 건 당연히 요건 갖추고 또 이거는 추정이 돼버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 물어볼 일 없고 결정적으로 시효취득 좌우하는 것은 소유사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해관이나 판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소리고, 그 다음 개개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특유 요건이 좀 있어요.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요건 20년간 점유하되 요게 지금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물권비가 일어나는 경우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187조가 정되는 사안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한다. 점유취득시효 20년짜리는 요게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 등기부 시효취득은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대신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10년 점유하되 플러스 요거는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 요게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 점유할 것. 그 다음 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시효는 특유 요건이 없어요.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연에 10년 점유하면 되고, 단기 취득시효는 시효기간이 줄어든과 동시에 이것도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 요게 추가가 돼요. 이렇게. 물론 가장 핵심은 이제 요 등기해야 된다. 점유 취득시효 20년짜리에서 등기해야 된다. 요게 이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밑에서 기타 재산권과 취득시효에서 함정으로 물어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위에서 어떤 선생이든 이렇게 강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취득시효 요건은 요게 핵심이라고, 소유사가 있냐면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중개사 수험생 머릿속에는 취득시효 하려면 소유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머릿속에 딱 철근공부터 입력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출제원이 슬그머니 요걸 물어봤어요. 기타 재산권 예컨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도 소유사가 필요한가
했더니 우수수 빵점짜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소유사가 뭐인가요? 소유사라면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을 하고, 그죠? 자기가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따라서 소유사는 뭐 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때만. 그죠? 그래서 개념을 자꾸 주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소유권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속지 않도록 이런 거 틀리면 얼마나 쪽팔리냐고 말이야. 공짜로 주기 한 건데. 그러니까 틀린 사람 부지기수요, 부지기수. 그걸 잘 아세요. 이거는 소유사가 필요 없다고. 소유사는 글자 그대로 타인의 소유권 배척과 자기가 소유자 같은 배탈집을 사서 행사하면서 사니까 이 소유권을 시효취되는 경우에 이게 핵심 요건이지, 이 분묘기지권에 나머지 기타 재산권 시효취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분류할 때 미리 딱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 체계 보면 의의 쭉쭉 있고 취득주 주체 있고 시효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르치는 3번에서 개적되고 표현된 지역권과 분묘기권 2개 신경 쓰고, 동그란 미반 거꾸로 이런저런 권리들은 성질상 법률상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당권 하나만 신경 써두고. 왜냐? 원래 시효취득하려면은 아까 예에 들어준 것처럼 물건 등을 일정 기간 점유를 해야지 시효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은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권리죠. 점유 뭐 하잖아. 그 점유를 요건으로는 시효취득은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딱 정리하고, 시험은 뭐 나올 일 없겠지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보면 점유권 예 들어졌죠? 점유권 공부했으니까 점유권은 시효취득 할까요, 못 할까요? 점유권은 시효취득 하냐 못 하냐 묻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시효취득 못 한다고 쓰여 있지만 설명 안 해도 이제 알아듣겠죠? 점유권 다 배웠으니까. 이런 경우에 갑이 토지사 의리 이 토지를 점유했다 그러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없다. 점유한 순간에 점유권 갖잖아요. 일정 기간 점유하지 시효취득하는 거 아니고, 그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공부했으면 이제 그런 거는 스스로 유추해 보세요. 연락하지만 말고. 물론 시험은 이제 저당권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누구나 맞추라고. 그다음 거기 우측에 눈 돌리세요. 박스 보면 취득시효 종류가 나왔는데 있죠? 거기 부동산, 동산 요 써놓은 거는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을 지금 박스 쳐놓은 거예요. 이 또라이가 분류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있고 뭣도 있고 기타 재산권 이렇게 크게 두 개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지금 여기다 박스에다 넣는 거예요. 얘네요.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 그다음 기타 재산권에 관한 시효취득도 있어요. 요 취득시효는 거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 이제 분류를 쭉 해놓은 거죠. 그게. 그다음 다시 왼쪽으로 눈 돌려서 먼저 첫 번째로 시험 관련해서 판례 몇 개 기초 판례를 머릿속에 담았다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관련해서 취득시효 대상이라고 책에 쓰였는 거, 이에 관한 판례는 지겹도록 출제해요. 첫째,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가능한가 하도 물어보는데, 원래 취득시효에 관해서 권리 취득하는 것은 학설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원래 갑이 토지 소유자였다. 얘가 지금 토지를 점유해서 시효취득한다. 그러면 이 시효취득하는 것은 걔네들은 물론 있으나 통설 판례가 원시취득으로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계약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관계가. 따라서 가부 소유권을 의리 승계보다 취득한 게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으면 이자 소유권이 계약을 통해서 얘한테 넘어왔다.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볼 소지가 있으나 시효취득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부 소유권을 의리에 승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의리에게 처음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됐다 해서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만약에 시효취득한 소유권이 승계취득이면 남의 거를 승계받아야 되니까 내 물건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거는 승계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 그러니까 굳이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물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승계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깨우쳤나요? 자기 소유물에다 시효취득 가능하다. 특히 소송에서는 옛날에 이런 걸 가르쳐줬어. 소송에서는 내가 분명히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가
내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자로 시비를 걸었다. 누가 소유자인가 분쟁이 생겼다. 변호사한테 찾아가면 이걸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 부동산 몇 년째 점유해 왔습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왜냐? 소송 기술상 오랫동안 점유한 자는 정가 보도처럼 시효 취득을 주장을 해버리면 소송에서 쉽게 뭐하더라? 승소. 그럴 때는 자기 소유물이라는 걸 입증에 곤란할 때는 정가 보도처럼 실무상으로 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이 취득시효라고 말 실무상으로. 그건 간단히 소송에서 승소해버리잖아. 따라서 부동산에 분쟁 생기면 변호사 찾아갈 때 물어보면 취득시효 때문에 물어보는가. 그래야지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옛날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한데 이거는 2심자를 점유 취득시효만 가능하겠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 시효 취득하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갑의 소유자 요거 일부에다 등기 시작하면 이 일부에서 얘가 등기 가지고 시작하는데 일부에다 등기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일부에다 등기 시효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다음 국유재산 중 거기 이제 얘는 요거는 제대로 써놨는데 판례를 보면 잡종재산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법상 개정이 돼서 종래 잡종재산 했던 거를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바꿨네요. 2009년도에. 그래서 자 3년 전부터 우리 시험에서도 일반재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니까 종래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이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되는 것이 행정재산인데요. 행정재산은 이제 주로 공익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취득시효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옛날 말하면 잡종재산, 요즘 바뀐 용어로 말하면 일반재산. 이거는 공익상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국유재산에 대해서 20년 이상 소유세가 평균에 점유하면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일반재산 이렇게 기획해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주로 물어봤던 판례들인데 요즘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연년새도 출제되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최근 판례가 거기에 지금 빠져있다고 저번에 내가 가르쳐줬는데 집 앞 건물에 있어서 무슨 부분이라고 가르쳐줬죠? 공용 부분. 거기에 요즘 시험에 해년마다 출제가 되었고 민법 취득시효에서 그 다음 집 앞 건물 시험에 관련하는 법률 시험에서 여기 아파트 같은 집 앞 건물에 있어서 여기 401호 전유 부분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한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여기 지금 판례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집 앞 건물에서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시효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에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져있어요. 이걸 머리에서 담아야 되고 집 앞 건물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왜 이제 여기 공용 부분에 시효 취득 불가능하냐. 우선은 이거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 집 앞 건물의 공용 부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떠올라요? 아파트 같으면 공용 부분 그러면 아파트 뭐 복도 그 다음 뭐 계단 외벽 지주 옥상 이거 공용 부분이지 않을게. 이런 걸 어떻게 시효 취득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케이스인데 그때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이건 뭐에 관한 사건이 오르나요? 여기 아파트 옥상하고 바로 그 밑에 요 갭이 좀 있었는데 갭이 여기다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온실을 만들었단 말이야. 사람도 올라가서 구경하라고. 여기 공용 부분인데. 근데 갑이란 애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온실로 사용했던 요 부분을 철거하고 자기가 뭐 해버렸어?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살아본 거야 이게. 얘가. 그래놓고 나중에 반환하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거 시효 취득하겠다고 좀 소송이 붙은 사건이야. 희한한 사건이죠. 이게. 온실로 사용했던 요 부분을 얘가 자기 전유 부분을 사용한 사건이라고. 그러면 이 집 앞 건물에 관한 공용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시효 취득 허용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집 앞 건물 시험에서 뭐뭐 할 때는 의결 종족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이 공용 부분은 변경에 관한 사항이야. 공용 부분의 변경을 가져오려면은 구분 소장 의결권은 4분 3 이상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근데 요거는 공용 부분이 결국 시효 취득 허용이 되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전유 부분으로.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이 돼. 그러면 구분 소자 전원 후 의결 종족수 4분의 3에서 산수는 어떠하던데 요 의결 종족수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따라 집합금은 취지에 이게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집합금을 있어서 취득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서 이 판례가 최근에 지겹도록 나오는데 책에 빠졌으니까 정리 꼭 하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먼저 요거 순서대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쇼. 요거는 이제 이 요건은 소유자가 평가하는 게 20년간 점유한다. 요건 딱 염두 두고 특요건은 반드시 180일조가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등기해야 된다. 염두 두고 거기 지금 20년간 점유를 해야 된다. 그 다음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해야 된다. 동그라미 기억번. 이때 문제점. 요게 저 등기원에서 첫 번째 문제점이 되고 지금 아까 이런 소리를 했어요. 갑이 소유자다. 의리지금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 그럼 얘가 이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취득쇼는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라고. 그럼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원래 등기 형식은 등기법상 무슨 등기를 해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승계취득 같으면 이전 등기 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한 말. 그러면 원래대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 기록을 새로 개설해서 이거는 단독 신청하겠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면 돼요. 이렇게. 원래는 원시적인 보존 등기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도 쓰였다시피 실무상으로는 이게 원시취득으로 보면서도 무슨 등기를 해버린다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져본다는 거.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죠. 따라서 얘가 단독으로 등기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한테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을 행사해서 이자 협조로서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거. 근데 문제는 얘가 등기 협조를 잘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뭐 해버려? 등기 넘겨달라 하면 얘가 등기 안 해줘. 그 제3자가 팔아버려. 그러다 보니까 점유자하고 제3자서의 분쟁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예요. 뭐 알겠나요? 문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다음에 배울 일이고 이 경우는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공동 신청 따라서 얘가 등기 조건을 갖는데 이자 등기 조건은 저번 주에 배웠죠. 채권적 조건이냐 물권적 조건이냐 이게 문제인데 이걸 집중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원리를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들었어. 이 점유자가 갖는 소유권 이등기 조건은 둘 중에 뭐예요? 얘는 현재 채권을 갖고 있나요? 물권을 갖고 있나요? 현행법상은 등기 없이는 소유권과 물권을 취득 못 하잖아요. 원리 가르쳐 드렸잖아요. 저번 시간. 이게 안 되면 이거 예우도 필요가 없다고. 소유권, 이전에 달하는 청구권, 채권밖에 없는 자잖아요. 내가 이런 채권을 가져오는데 등기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이 채권 여력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니까 이거는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따라서 원칙 얘는 10년 동안 등기조건 행사 안 하면 등기조건은 시효로 소멸하니까 얘로부터 등기전을 못 받는다. 이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거기에 씌었는 거 니은번에 채권적 조건이다 이렇게 니은번 찾았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줄 구절구절 다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계속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254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4번을 봐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판례 있죠? 요게 다 연결이 되는 판례인데 그 연결지어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이제 판례를 이해를 보니까 따로따로 써놨는데 거기 254페이지에 4번에 보면은 1번, 2번 판례 점유를 상실했다 그래서 즉시 등기조건이 소멸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상실할 때부터 10년간 권리행사하면 비로소 소멸시효로 소멸이 된다. 시효가 완성한다. 찾았나요? 이런 것들의 시험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 요게 249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판례라고 말이야. 그걸 연결지어서 사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저번 시간에 이걸 가르쳐 들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등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은 뭐이냐? 채권적 조건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하면 이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판례 2개 나왔었죠. 요 판례하고 여기 취득시효 경우에 점유가 있는 등기 조건에 관한 방금 취득한 판례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걸 집에서 반드시 연구할 거. 저번 시간에 배운 법률에 관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부동산 매수에 관한 등기 조건 나왔죠. 그때 판례 2개 가르쳐 드렸잖아. 시험에 썰어 나온다고. 그 판례들하고 방금 취득시효 경우에 점유가 있는 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인데 이 경우에 판례 방금 지적해 준 아까 254페이지까지 그걸 딱 공부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라. 이게 양쪽 다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근데 중대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 아주 중요한 차이가. 그 차이를 스스로 터득해 오시라고 말이야. 이것도 손대면 10분 이상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지금 10분, 2시 10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못 해주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해 오시라고 말이야. 꼭 해오세요. 여기 시험에 쏟아놓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어. 그 양쪽 판례, 그래서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몇 페이지냐 그러면은 저번에 그 배웠던 거 여기 190페이지 제일 위에 그 판례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2번. 거기에 시험에 쏟아놓는다고 가르쳐줬는데 그 판례하고 방금 취득시효경에 지적해준 등기 조건에 관한 판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비교해서 집에서 꼭 연구해 오시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네.